안녕하세요. 재미있는 세계 역사 이야기. 오늘은 그리스 문명의 부활입니다. 미케네인들이 그리스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스에는 북쪽에서 온 도리아인들과 지중해를 통해 그리스로 쳐들어온 바다 사람들, 성경에는 팔레스타인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글을 읽거나 쓸 줄 몰랐고 도시 생활에도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 문명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야만인들이 그리스에 정착하면서 살면서 점점 문명화되어 갔던 것인데요. 마을에 정착해 농사를 짓고 낚시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점점 그리스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도리아인과 바닷사람들이 그리스로 들어와 산지 수백 년이 흘렀습니다. 전쟁을 일삼던 야만인의 모습이 사라지면서 점차 문명화된 상인, 농부, 가게 주인의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부엌과 욕실이 그들의 집에 있었고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놀 수 있는 방을 따로 만든 멋진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가까이에 집을 짓고 마을을 이루어 살게 되었습니다. 마을은 점점 커져 정부와 군대를 갖춘 도시를 이루었습니다. 그들은 올리브와 포도, 무화과, 밀을 재배하는 법을 알게 되었고 포도로 포도주 만드는 법도 알게 되었습니다. 또 레슬링이나 전차 경주, 승마 같은 문명화된 스포츠를 즐기고 200가지 이상이나 되는 춤을 만들어내서 즐기기도 했습니다. 여자들은 옛날처럼 천막을 치거나 빨래를 하고 요리하면서 시간을 보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것들은 노예의 몫이었기 때문입니다. 여자들은 집안에 머물면서 햇빛을 덜 받게 되자 피부는 금세 뽀얗고 아름답게 변했습니다. 이제 옛날의 야만인들이 그리스인이 된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들 야만인보다 초기 그리스인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데요. 그들은 자신들의 조상에 대한 이야기도 썼고 입에서 입으로만 들려주었던 신화와 옛날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기기 시작하여서 오늘날까지 이 기록들의 일부가 남아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 고유의 글자를 사용했는데 어쩌면 최초로 알파벳을 사용했던 페니키아인들에게서 문자를 배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A, 알파라는 글자입니다. 발음도 A와 비슷합니다. 베타라고 하는 이 그리스 문자는 B와 같은 소리가 납니다. 이 글자는 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알파벳이란 단어는 그리스 문자인 알파와 베타에서 따온 것입니다. 그리스 문자가 오늘날 알파벳과 약간 다르기는 하지만 알파벳은 그리스 문자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스인들이 읽고 쓰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을 무렵 그들의 상상력이 담겨있는 오래된 옛날 이야기를 글로 쓰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호메로스입니다. 그는 그리스 최초의 위대한 작가였는데요. 내려오는 말에 의하면 호메로스는 장님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고 그리스 문자를 사용해 이야기를 써내려 갔습니다. 호메로스는 유명한 전쟁, 그리스가 트로이시를 공격한 이야기를 썼고 이 전쟁을 트로이 전쟁이라고 합니다. 호메로스는 일리아드라는 서사시로 이 전쟁을 노래했습니다. 일리아드를 끝낸 뒤 호메로스는 오디세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이야기를 썼습니다. 오디세이는 트로이 전쟁에서 승리한 그리스의 전사 오디세우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오디세우스와 같은 전사들을 존경했습니다. 그들은 사람이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미덕이 힘과 용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오디세우스와 같이 용감하고 강한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용기와 힘을 찬양했고 올림픽 경기라고 하는 큰 축제를 통해 그 용기와 힘을 기리기도 했습니다. 가장 용감하고 힘이 센 그리스 사람들이 올림픽 경기에 참가했습니다. 올림픽은 고대 그리스에 있던 두 도시가 몇 년 동안 전쟁을 하다가 서로 화해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화해를 축하하고 그리스의 최고의 신인 제우스를 받들기 위해 성대한 축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축제에서 제우스를 위해 연회를 베풀고 제물도 바쳤고 경기도 벌였습니다. 경기에서 이긴 사람들에게는 평화를 상징하는 올리브 가지로 만든 관을 씌워주었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4년마다 모여서 올림픽을 열고 제우스를 기리는 경기를 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리스의 다른 도시들도 점점 더 많이 올림픽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더 많은 종류의 경기도 추가되었습니다.
발로 뛰는 경기 외에 말을 타는 경기, 권투와 레슬링 경기도 있었고 그들은 5종 경기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경기의 참가자들은 5가지의 다른 경기에 모두 참가해야만 합니다. 원반 던지기와 창 던지기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멀리 던지는 사람이 승자가 되는 것, 멀리뛰기, 레슬링, 달리기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이겨야 승자가 되었습니다. 5종 경기는 맹수를 사냥하는 과정을 본떠 만든 경기인데요. 강을 뛰어넘는 맹수를 쫓는 것, 멀리뛰기, 돌을 던지기, 원반 던지기, 실패하면 쫓아가기, 달리기, 창을 던져 공격하는 것, 창 던지기, 맹수와 대결하여 결투하는 것, 레슬링. 네, 이렇게 사냥에 성공한다는 그 시대의 배경을 근거로 두었습니다. 올림픽 경기에는 남자만 참가할 수 있었고 또한 그리스 선수들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나라 선수들이 참가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올림푸스 산의 이름을 딴 올림픽이라는 이름은 여전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달리기를 비롯한 각종 경기에서 이긴 사람들은 영웅 대접을 받았습니다. 승자들이 집으로 돌아오면 그 도시에서 평생을 먹고 살 돈을 상으로 주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올림픽 경기는 4년마다 열리고 있고 고대에도 있었던 레슬링, 달리기, 권투는 물론 체조, 축구, 야구, 수영 등 100여 가지의 경기가 열립니다. 오늘날에는 여자도 남자와 마찬가지로 올림픽 경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그리스 문명의 부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철학과 예술의 발전이 있었던 그리스, 또 인류 최초로 투표를 했던 아테네 이야기 등 계속해서 그리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몇 장에 걸쳐서 더 그리스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